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혹시 머리가 자주 무겁고 뒷목이 뻣뻣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혈압이 좀 높다고 들으셨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치매가 옵니다. 이건 의사들이 실제로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당장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조용히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고 가족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고혈압이 치매를 부르는 과정, 그리고 지금 당장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아니면 가족 중에 혈압 높은 분이 계신 분,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고 있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냥 두거나 아니면 약을 중간에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치매,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좁아지고 산소와 영양이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갑니다. 조용하게, 증상도 없이.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혈관성 치매가 됩니다. 오늘 신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증상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잠시 후 말씀드릴 3번째 신호.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셨다가 후회하십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먼저 고혈압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심장이 혈액을 너무 강하게 밀어낸다는 겁니다. 혈관이 그 압력을 매일 24시간 견뎌야 합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혈관 안쪽 벽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에 기름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혈액이 조금만 부족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살짝 흐릿해집니다. 다음에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이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혈압이 높아도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어도 대부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조용히 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아니면 베개가 안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혈압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아집니다. 자다가 깨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모닝 서지라고 부릅니다. 아침 혈압 급상승입니다. 이 순간 뇌혈관에 가장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아침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운 분, 이건 그냥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이상 머리가 무거운 분, 뒷목부터 어깨까지 뻐근한 분, 눈이 충혈되어 있는 분,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혈압 꼭 재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도 위험하게 보는 증상입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2번째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방에 들어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는 거요. 아니면 조금 전에 한 말을 또 하고 계신 거요. 아니면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요. 이런 게 가끔 생기면 그냥 나이 탓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주 생기고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에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기능,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치매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깜빡이는 게 치매 신호인 줄 모르고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분이 기억력 저하까지 보인다면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2가지 신호가 같이 나타나면 위험 수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압 높고 깜빡임 심하면 바로 병원입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잠깐요. 지금까지 2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전혀 혈압 문제로 생각 안 하십니다. 그냥 손발이 찬 체질, 아니면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 아니면 눈이 피곤한 것,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게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와 5번째 신호,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절대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3번째 신호입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특히 손끝 발끝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이것도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분한테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의미가 다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말초혈관, 즉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림증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뇌혈관도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손끝 혈관이 좁아졌다면 뇌 속 혈관도 함께 좁아지고 있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쪽 손발만 저린 분, 저림이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분,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둔한 분, 이건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증상을 보면 바로 검사를 권합니다. 한쪽만 저리거나 갑자기 저렸다가 멈추는 증상은 뇌졸중 전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발 저림, 특히 한쪽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이건 기다려도 되는 증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65 되신 분인데요. 혈압이 좀 높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혈압약도 처방을 받으셨는데 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중간에 드시길 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뒷목이 뻐근했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손발이 가끔 저렸는데 디스크가 있으셔서 그게 원인인 줄 아셨습니다. 가끔 깜빡이는 것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가셨다가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뇌경색 초기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혈관 일부가 막혀 있었고 앞으로 치매 위험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호가 있었는데 안 봤다고요. 혈압약 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안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내 몸이 지금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잠을 잘 못 자시나요? 잠들기가 힘들거나 중간에 자꾸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 혈압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자율신경이 흔들립니다. 자율신경이 흔들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이 둘이 서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잠을 못 자면 뇌도 쉬지 못합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도 이때 씻어냅니다. 잠을 못 자면 뇌 안에 나쁜 물질이 쌓입니다. 이게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 수면장애, 치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분, 코를 많이 고시는 분, 낮에도 너무 졸린 분, 이건 수면 무호흡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혈압이 잘 안 잡힙니다.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지금 혈압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에 80. 이게 정상 혈압입니다. 130이 넘으면 경계입니다. 140이 넘으면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30만 되어도 뇌혈관이 받는 부담은 이미 시작됩니다. 130이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셨다가 10년 뒤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재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멀쩡했는데 집에서 재면 높게 나오는 분 있으세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재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 마지막 신호.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는 방법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5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눈앞에 번쩍이는 게 보이거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걸 피곤해서 그러겠지. 혹은 노안이 심해져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직전 가장 먼저 눈 혈관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눈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 혈관이 뇌혈관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갑자기 흐려지는 것, 이걸 일시적 시력 소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분 있다가 괜찮아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혈관에 혈액이 잠깐 안 갔다는 신호입니다. 뇌졸중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이 갑자기 흐려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면,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면, 한쪽 팔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면 이건 응급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병원에서는 이 증상을 뇌졸중 전구 증상,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빨리 치료받으면 큰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치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관리하시면
치매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압약을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정상으로 보이는 건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하세요. 빠르게 안 걸어도 됩니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혈관이 유연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금을 줄이세요. 국물을 반만 드세요. 찌개는 건더기만 드세요. 소금 일주일 줄이면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세요. 병원에서만 재시면 안 됩니다. 가정용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녁 자기 전 이렇게 재고 기록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 뇌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60이 넘으셨다면 MRI나 CT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3가지만 해주세요. 첫 번째, 지금 혈압을 재세요. 혈압계가 있으시면 지금 재보세요. 140이 넘는다면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두 번째, 가족 중에 혈압 높은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특히 60대, 70대 부모님, 혈압약을 가끔 드시다 마시다 하시는 분 꼭 보내주세요. 세 번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도 꼭 드세요. 하루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이 3가지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혈압이 얼마인지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해당되는 신호가 있으셨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도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치매를 부르는 이유, 뇌혈관이 조용히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 5가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 자꾸 깜빡한다. 손발이 저리고 차갑다. 잠을 못 이룬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진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혈압약의 종류별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